여기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보았다라고 외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군사정보 분석가라고 하는데요. 그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폴더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벌써부터 지루함이 밀려오고 있었죠. 또 다시 한국의 군사에 관한 과제였습니다. 제 이름은 나딤 세르게예비치, 러시아에서 군사정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다른 나라의 군대와 무기를 연구하는 거였죠. 보통은 제 일을 즐기는 편인데 오늘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국이라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저 미국 말만 잘 따르는 작은 나라일 뿐인데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모스크바가 깨어나고 있었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복도에서는 다른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폴더를 펼쳤습니다. 제 사무실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나만의 공간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아버지 사진이 책상 한쪽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죠. 아버지는 논리적이고 사실에 집중하며 절대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등을 똑바로 펴며 아버지처럼 프로페셔널해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나딤. 한국 과제 받았구나? 안드레아 스미르노프가 언제나처럼 웃으면서 제 문간에 서 있었어요. 안드레아는 제 동료로 짧은 금발에 밝은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항상 뭔가에 들떠 있었어요. 저는 그와 전혀 달랐죠. 그가 시끌벅적하고 친절한 반면 저는 조용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했으니까요. 응, 충분히 간단한 일이겠지. 저는 대답했어요.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야. 안드레아가 문틀에 기대며 말했어요. 사장님이 금요일까지 원하시던데 요즘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 폴란드가 방금 그것들을 잔뜩 샀대.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일이면 이거 하기에 충분해. 안드레아가 떠난 후 저는 컴퓨터로 눈을 돌려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어요. 병력 수, 탱크, 비행기, 훈련 방법, 모든 일반적인 정보들이었죠.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한국은 괜찮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주로 방어용이었죠. 그들은 보호를 위해 미국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K9 천둥 자주포의 성능 수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거든요. K 흑표 전차도 우리 보고서가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예전 보고서와 새 보고서를 비교하고 있었어요. 이건 특이한 일이었죠. 한국 군사훈련의 위성 사진을 불러와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들의 군인들은 우리 모델이 예측한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반응은 더 빠르고 조직적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은 조용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갔지만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제가 보고 있는 것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었죠. 아직도 있어? 조용한 목소리가 물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알렉산드르 드미트리예프가 제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알렉은 마른 체형의 짧은 갈색 머리와 진지한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실용적인 사람으로 항상 어떤 문제든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곤 했죠. 응, 저는 대답했어요. 이 한국 데이터에서 뭔가 말이 안 맞는 게 있어. 알렉은 그에게 드문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알아차릴 줄 알았어. 작년에 그들의 미사일 시스템을 연구했을 때 나도 같은 반응이었거든. 저는 더 바른 자세로 앉았어요. 무슨 말이야? 그들의 K9 자주포는 일반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한 속도로 발사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 알렉이 제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FA-50 전투기 조종사들은 보고된 훈련 시간과 맞지 않는 기술을 보여주고 있었지. 이상한 느낌이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그런 느낌이었죠. 이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전략에 관한 거지. 정확해. 알렉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적임자야.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이제는 패턴을 다르게 보고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간단한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수수께끼였어요.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수수께끼였죠.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라면 사실을 따라가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게 어디로 이끌든지 간에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의문을 품어야 한다 해도 말이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저는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 군대에 대해 알고 있는 건 틀렸어. 그리고 난 왜 그런지 알아내야 해. 방 안의 분위기가 어쩐지 달라지고 있었어요.
지루한 과제로 시작한 것이 이제는 다른 무언가가 되었죠.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제가 무시했던 작은 나라가 군사력에 대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쩐지 제 삶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뱃속에 불안감을 안고 페트로프 국장의 사무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뒤에 있는 커다란 창문으로는 모스크바의 스카이라인이 보이고 있었죠. 사무실에는 낡은 책과 커피 냄새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국 군대에 대해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똑바로 서서 말했어요. 페트로프 국장은 서류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회색 눈썹이 찌푸려지며 모아졌습니다. 세르게의 빛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가 물었어요. 저는 목을 가다듬었어요. 한국 무기에 대한 우리 정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장비는 우리 보고서가 말하는 것보다 성능이 더 좋습니다. 국장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그냥 숫자를 업데이트하고 보고서를 마무리해. 그림자를 쫓을 시간이 없어. 하지만 선생님, 이상이야. 세르게의 빛이.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냥 그가 말한 대로 할 수도 있었죠. 평범한 보고서를 쓰고 몇 가지 숫자를 바꾸고 다음 과제로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게 더 쉬울 테고 더 안전하기도 했죠.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해서 뭐가 중요할까요? 그들은 여전히 미국에 의존하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말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 직업에서는 숫자가 말이 안 될 때 보통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기 마련이었죠. 안드레아가 커피 2잔을 들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컵에서는 작은 소용돌이 모양으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안 좋았어? 그는 저에게 컵을 건네며 물었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커피는 뜨겁고 쓴맛이 났는데 제가 좋아하는 맛이었죠. 국장님은 평범한 보고서를 원해 저는 말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우리는 중요한 관리들이 일일 업데이트를 받는 회의실들을 지나 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잘못된 정보를 사용해 내려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있잖아, 안드레아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한국 군사 기술을 직접 아는 사람 말이야.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누구? 이수빈이라고. 작년에 회의에서 만난 한국 군사 분석가야. 매우 똑똑하고 좀 위압적인 느낌이 들어. 이번 주에 그들 대사관에서 회의차 모스크바에 와 있어.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건 규칙을 어기는 거야. 우리는 허가 없이 외국 군사 관계자와 그냥 이야기할 수 없어. 허가, 서류, 승인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알아. 안드레아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외교회의 허가를 받았어. 비공식적으로 그냥 두 전문가가 공개 정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지. 그 생각은 위험했어요. 내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분석가에게 직접 정보를 얻는 것은 유혹적이었습니다. 이건 규약을 어기는 거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안드레아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끔은 규칙을 조금 어겨서 얻는 정보가 가장 좋을 때도 있어. 나딤. 내일 저녁 7시 푸시킨 카페. 내가 세팅할게. 제가 거절하기도 전에 그는 걸어가 버렸어요. 저는 식어가는 커피와 커져가는 걱정만 남겨둔 채로 남겨졌죠. 다음 날 저녁, 저는 푸시킨 카페의 조용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카페는 선반에 오래된 책들이 있고 부드러운 조명이 있어 아름다웠습니다. 제 차는 테이블 위에 손도 대지 않은 채로 있었어요. 불안감으로 뱃속이 꽉 조여왔습니다. 이 만남은 저를 심각한 문제에 빠뜨릴 수도 있었어요. 이수빈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그녀는 군인처럼 완벽한 자세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짧은 검은 머리가 몰입한 표정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감 있게 카페를 가로질러 걸어갔고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그녀의 길을 피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르게의 빛이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안드레아가 당신을 높이 평가하더군요. 그녀의 악수는 단단하고 강했어요. 저는 그녀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웨이터가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었고 우리 사이로 김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카페는 분주했고 주변에서는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컵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죠. 그녀는 한 모금 마신 후 말했어요. 우리 군대에 관한 당신의 정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군요. 당신은 당신의 정보가 틀렸는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죠? 그녀의 직설적인 태도에 저는 놀랐어요. 그것은 매우 직설적이군요. 그녀의 얼굴에 빠른 미소가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효율적인 걸 선호합니다. 한국 군사 능력에 대한 당신의 모델은 오래된 사고방식에 기반하고 있어요. 당신은 병력, 탱크, 포병 장비를 세는 방식으로 우리를 측정하고 있죠. 그것들이 세워야 할 올바른 것들이 아닌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것들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녀가 정정했어요. 현대 전쟁은 단지 얼마나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지,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예요. 한국은 이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는 동안 수빈은 제 의심을 확인하고 새로운 질문을 열어주는 통찰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국의 군사 산업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는데 제가 알고 있던 것을 넘어서는 드론 기술, 미사일 방어, 전장 조율의 발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거죠? 저는 마침내 물었어요.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저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요. 때로는 좋은 정보가 실수를 예방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수는 불필요한 충돌로 이어지니까요.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수빈이 저에게 정보 이상의 것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저에게 문제를 보는 새로운 방법을 주었던 거죠. 그녀는 이 여정에서 제 안내자가 되어 전통적인 사고를 넘어서 보도록 저를 도전시켰습니다. 그날 밤 제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수빈의 통찰력을 사용해 제 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그림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이전에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군사력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었죠. 저는 창밖으로 모스크바의 밤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확립된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했죠. 도전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중요했어요. 항상 그래왔죠. 저는 제 보안 전화기를 집어들고 알렉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하기로 했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자. 여정이 시작되었고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요. 페트로프 국장과의 대화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 앞에 서서 모스크바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죠. 마음속은 복잡했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아직도 여기 있었네. 안드레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국장님이 그냥 평범한 보고서를 내라고 하셨어. 안드레아는 문을 닫고 들어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들어봐. 내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았어. 폴란드 방위청의 구매 보고서야. 그는 태블릿을 꺼내 폴란드어로 된 문서를 보여주었어요. 여기 보면 폴란드가 한국 K9 자주포 시스템을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어.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들이 러시아제 시스템보다 2배나 비싼데도 한국제를 선택했다는 거야. 그 순간 알렉이 약속 없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방금 터키에서 연락이 왔어. 그들도 한국 무기 시스템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대. 저는 안드레아와 눈을 마주쳤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다음 날 저는 모스크바 외곽의 군사 아카이브를 방문했어요. 아카이브 관리자 올가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 군사훈련 평가 보고서를 찾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약 20분 후 올가는 먼지 쌓인 파일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상한 건 이 자료들이 최근에 누군가에 의해 이미 검색되었어요. 약 한 달 전에요? 누가 요청했는지 기록이 있나요? 그냥 특별조사단이라고만 써 있어요. 파일을 검토하면서 제가 의심했던 것들이 확인되었어요. 보고서들은 한국 군사 장비의 성능을 일관되게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2013년 보고서 끝에 있는 메모였어요. 실제, 능력, 제한된 배포, 별도 보관,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보고서 하단에서 페트로프 국장의 서명을 발견했어요.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딤, 당장 사무실로 돌아와. 이수빈이 연락했어. 그녀가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대.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눈이 더 세차게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고 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똑같은 회색 벽, 똑같은 커피와 종이 냄새였지만 뭔가가 변했었죠. 그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경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한국의 군사력에 관한 진실을 밝혀낼 것이었어요. 알렉은 이미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마른 체구는 컴퓨터 위로 구부정하게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고양이를 떠올리게 했어요. 조용하고 조심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보는 사람이었죠.
폴란드와 터키로 보내진 한국 무기에 관한 보고서를 봐야 해.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알렉은 그의 어둡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파일들은 특별 허가가 필요해. 내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그럼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줘. 알렉의 평소 진지한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넌 끝까지 가기로 결정했구나. 그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작은 검은색 드라이브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미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좀 모아뒀어. 307호실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 내 활동을 기록하지 않을 거야. 저는 그 작은 드라이브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너무 평범해 보였지만 그것을 사용하면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었죠. 이건 규칙에 어긋날 수도 있어. 이건 필요한 일이야. 알렉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맞다면 이건 우리나라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야. 다음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쁜 날들이었어요. 저는 컴퓨터의 보안 영역을 만들어 새로운 평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안드레아는 한국의 외교 활동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며 도움을 주었죠. 그는 한국의 무기 판매와 다른 국가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사이의 연결점을 찾아주고 있었어요. 알렉은 한국 무기의 기술적 분석을 제공하며 공식 문서가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조사에 기뻐하지는 않았어요. 일주일 후 페트로프 국장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책상에 광택나는 나무를 빛나게 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햇빛만큼 친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르게이의 빛이 당신의 보고서는 3일 전에 제출되었어야 했소. 그가 말했어요. 더 완벽한 분석을 작업 중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표준 보고서 형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일은 그가 끼어들었어요. 배정받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전체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요. 그의 말은 차분하게 들렸지만 저는 그 밑에 깔린 경고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경계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일이 항상 처리되어 온 방식에 도전하고 있었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날 오후 저는 누군가가 제 보안 파일에 접근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 침입은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죠. 제 조사가 누군가의 관심을 끌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빨리 일해야 해. 저는 나중에 알렉에게 말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는 얼굴을 굳게 한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컴퓨터 로그에서 이상한 활동을 발견했어. 그리고 안드레아는 한국 접촉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 압박은 계속 쌓여가고 있었어요. 제가 특정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권한이 갑자기 설명 없이 취소되었습니다. 젊은 분석가가 저를 도우라고 배정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실제로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기 위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저는 가능한 경우에는 알렉이 설정한 보안 채널을 사용하여 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발견이 왔어요. 저는 한국 군사훈련의 위성 사진을 보고 있었는데 비정상적인 열 패턴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첨단 미사일 엔진 기술과 일치했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었죠. 폴란드가 한국 시스템을 구매한 후 실시한 군사 테스트 데이터와 이것을 대조했을 때 저는 동일한 열 서명을 발견했어요. 이건 모든 것을 바꿔. 저는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카페에서의 비밀 회의 중에 안드레아와 알렉에게 말했어요. 그들의 미사일 기술은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보다 적어도 한 세대는 앞서 있어. 안드레아는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어요. 그래서 국가들이 그들의 무기를 사고 있는 거구나. 그들은 그 가격에 아무도 맞출 수 없는 능력을 판매하고 있어. 하지만 왜 숨기는 거지? 저는 물었어요. 왜 진짜 능력을 자랑하지 않을까? 전략적 모호성. 알렉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실제보다 덜 강력한 것처럼 보임으로써 그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면서도 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있어. 제가 발견한 내용을 정리하는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없을 때 제 아파트는 누군가 수색한 흔적이 있었어요. 제가 알지 못하는 차들이 제 건물 밖에 주차되어 있었고 제 보안 통신은 이유 없이 작동을 멈추곤 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닥쳤어요. 어느 날 아침 출근했을 때 보안 요원들이 제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컴퓨터는 사라졌고 파일들도 가져가 버렸어요. 무슨 일이죠? 저는 요구했어요. 보안 책임자는 냉정하게 저를 바라보았어요. 정보 유출 의심.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직 처분이야. 그들이 저를 건물 밖으로 데려갈 때 저는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제 마음은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강력한 사람이 제 조사를 멈추길 원했어요. 하지만 누구였을까? 그리고 왜? 그날 저녁 저는 어두운 아파트에 앉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제 벽에 긴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알렉만 알고 있는 제 보안 전화가 메시지와 함께 진동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오디오 파일. 당신의 이론을 확인해줌. 내일 아침 6시 C 장소에서 미팅. 전자기기는 가져오지 말 것. 메시지를 읽으면서 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단순한 분석으로 시작한 것이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저는 적을 만들었지만 친구들도 찾았어요. 그리고 내일 저는 모든 것을 바꿀 증거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저는 미지의 영역으로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제 삶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빛 속에서 그 오래된 창고는 무섭게 보이고 있었어요. 하늘은 검은색에서 짙은 파란색으로 바뀌고 있었죠. 제 숨결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C 장소, 바로 이런 상황을 위해 몇 달 전에 계획해둔 우리의 비상회의 장소였어요. 저는 저를 지켜볼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렉이 녹슨 금속 컨테이너 뒤에서 걸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이건 그에게는 특이한 일이었죠. 알렉은 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들이 오디오 파일에 대해 알고 있어. 그들이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 관한 진실을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우리 정보부 내의 사람들이야. 한국이 실제보다 약해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만들어온 그룹이 있어. 그 다음에는 안드레아가 평소에 미소 없이 나타났어요. 필요하면 도시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교통편을 마련해뒀어. 상황이 빠르게 위험해지고 있어. 알렉은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추적할 수 없는 보안 오디오 플레이어였죠. 들어봐, 그가 말했어요. 그가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저는 빠르게 말하는 한국어 목소리를 들었어요. 컴퓨터 음성이 그들의 말을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로 보낸 K 전차에는 완전한 향상된 조준 패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연에서는 확장된 범위에서 97%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미사일 방어 구성 요소는요? 성능이 설계 사양을 23% 초과합니다. 러시아 분석팀은 여전히 전체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주로 방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세요. 전략적 모호성이 우리의 목적에 잘 부합합니다. 저는 놀란 채로 한국 군사 지도자들이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른 국가들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첨단 무기를 수출하면서 진정한 군사 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죠. 이건 모든 걸 바꿔 저는 속삭였어요. 동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전체 접근 방식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어. 그리고 누군가는 그것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아. 알렉이 긴장하며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움직여야 해. 보안 서비스가 우리 둘 다를 찾고 있어. 갑자기 밝은 불빛이 창고 창문을 가로질러 비추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퍼졌습니다. 차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어. 안드레아가 벽의 틈새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찾았어. 제 머릿속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하나같이 더 나빴어요. 도망치면 우리는 도망자가 될 것이고 항복하면 진실이 묻힐 것이었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림자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수빈이 어두운 코트를 입고 평소처럼 자신감에 가득 차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당신이? 저는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당신만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녀가 끼어들었어요. 우리 정부는 당신 정부 내의 그룹들이 우리의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숨기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한국 군사 기밀을 폭로하는 날 도와주시는 거죠? 제가 물었어요. 때로는 정직함이 실수를 막기 때문이죠. 그녀가 우리의 이전 대화를 떠올리게 하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 모습대로 존중받기를 원하지. 구식 견해에 기반해 무시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된 밤이었어요. 수빈의 도움으로 우리는 외교 채널과 안전 가옥을 이용해 탈출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스크바를 이동하는 동안 저는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제 정보 커뮤니티 내의 분열에 대해서도요. 새벽이 되자 우리는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어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아파트였죠. 피곤했지만 머리는 맑은 상태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 평가를 마무리하고 전략위원회에 직접 제출해야 해.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의 증거가 있으면 그들은 진실을 무시할 수 없을 거야. 그들은 너를 나쁘게 보이게 하려고 할 거야. 알렉이 경고했어요. 아마도 저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사실은 고집스러운 거야. 다음 이틀 동안 거의 잠도 못 자면서 저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완벽한 한국 군사 능력 평가를 작성했어요. 저는 그들의 첨단 드론 통합,
우수한 포병 배치 속도, 차세대 탱크 기술,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문서화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전략적 무기 수출과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전역에 걸친 성장하는 군사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분석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은 독립적인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그 힘은 체계적으로 과소평가되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라 지역 권력 균형에서 분명한 세력이었어요. 마침내 제가 전략위원회에 제 발견을 발표했을 때 방은 조용해졌어요. 10명의 고위 관리들이 놀라움과 걱정이 담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평가가 정확하다면 이 위원회 의장이 마침내 말했어요. 우리는 동아시아 안보에 대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재고해야 합니다. 제 평가는 정확합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네, 재고가 정확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제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정 고위 관리들이 조용히 재배치되었어요. 제 조사를 막으려 했던 그룹은 영향력을 잃었죠. 제 자리는 복귀되었고 심지어 저항에 직면한 끈기에 대해 표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상은 러시아의 전략 계획이 이제 편안한 환상 대신 진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었어요. 제 여정은 한국에 대한 제 이해뿐만 아니라 정보 작업 자체에 대한 제 이해도 바꿔놓았습니다.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확립된 틀을 넘어보는 것의 중요성 말이죠. 몇 달 후 저는 사무실에 앉아 한국 군사훈련에 관한 새로운 데이터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페트로프 국장이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방문할 예정이오. 그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들이 특별히 당신이 회의에 참석하길 요청했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있었어요. 한때 의도적인 속임수가 있었던 곳에 이제는 서로를 명확하게 보는 가치 있는 상대들 사이에 전문적인 존중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페트로프가 덧붙였어요. 한국 평가에 대한 당신의 접근 방식이 신흥 군사 강국을 평가하는 우리의 새로운 방법이 되었소. 위원회는 이것을 세르게의 빛이 프레임워크라고 부르고 있소. 그가 떠난 후 저는 제 책상 위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아버지는 항상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셨죠. 아마도 아버지는 제가 걸어온 여정을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았어요. 한 국가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에서 그 진정한 힘을 인식하는 것으로, 전통적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새로운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요. 저는 지식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고 제 나라와 저 자신 모두 그로 인해 더 강해졌습니다.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나딤 세르게의 비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회의 정인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